안녕하십니까, 장국합니다. 오늘 기사에 8월부터 분양권 전매 금지 해갖고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지방광역시까지 포함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는 8월부터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에서 공급되는 민간주택의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권을 전매한다는 것은 투기 세력이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투기 세력을 좀 차단하겠다는 거죠. 규제지역이 아니라도 수도권은 과밀 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는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 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자, 여기서 광역시는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 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민간 택지. 이에 따라 인천시형, 부천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대전, 대구 등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전 등기해갖고 할 수는 있죠. 투기는 안 되죠. 이제 투자는 가능한데 이게 투기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은 분양권을 그저 자기가 중국 내서 자기가 그저 인수하기 전에 파는 걸 투기라 보고, 저는 분양권 투자는 내가 사가지고 준공하고 나서 그 입주하고 나서 파는 거는 값이 올라가 파는 건 투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현재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에 건설되는 주택은 분양권 전매 제한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다. 지금 현재는 이제 6개월까지는 이제 못하는데 그 이유는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를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을 양도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소유권 이전,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그럼 소유권 이전을 했어. 등기하면 일단 세금을, 취득세를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취득세 물고 이제 파는 거는 이제 가능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가밀 억제 지역과 이제 성장관리권역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가밀 억제 지역은 서울부터 해갖고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가천, 의왕, 군포시, 시형. 옛날에 그죠. 이 밑에 지역에는 사실 이게 집값이 얼마 안 했어요. 이거 안 오른 지역인데 여기까지 지금 가밀 억제 권역이 됐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도권 얼마나 크게 발전했습니까? 이게 그죠. 성장관리 지역은 보면은 서울 수도권도 강남을 기점으로 강남을 기점으로 동쪽 부분은 조금 이제 가밀 지역이고, 약간 서쪽으로 가면은 성장관리권역 이렇게 보통 나눠지죠. 그죠? 그 북쪽하고, 그죠? 인천광역시, 동두천시, 안산시, 그죠? 약간 서쪽이잖아요. 그죠? 수도권 서쪽 지역이 이제 보통 보면은 성장관리 지역, 가밀지역 동쪽, 수도권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 용인시가 그죠? 용인시는 이제 요즘 많이 뜨고 있죠. 용인시도 이제 연천은 저 위에 포천, 양주, 김포, 화성, 그죠? 안성, 그죠? 시형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다른 기사는 또 수도권 전매 제한 강화, 8월까지 밀어내기 분양 쏟아진다. 자, 이제 분양을 8월까지 밀어내기 분양을 쏟아질 거라는 예측을 한 거죠. 수도권 전매 제한 강화로.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추진, 수도권 내 민간 택지 대부분 전매 제한 규제, 비규제 지역 취아파트 투자 수요 몰릴 가능성 크다. 비규제 지역이 이제 이게 이렇게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나는 이제 규제 지역으로 이제 취아파트 투자 수요 몰릴 가능성 커졌다는 거죠. 규제 전 밀어내기 분양 우려. 자꾸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비규제 지역까지 올라가면 수도권 지저 전체가 이래 이제는 다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 공급과 규제 두 방향의 대책을 연이어 내나 시장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는 것이죠.
지난 6일 서울 도심 내 7만 가구의 신규 공급 대책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이어 민간 택지 내 분양권 전매 제한 시행과 비규제 지역 내 법인 주택거래 합동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민간 택지 내 분양권 전매 제한은 부동산 실수요자보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 조치로 향후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시장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분양권 단기 투자 원천 봉쇄 조치라는 거, 단기 투자, 그 단기 투자, 이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죠, 투기. 이거는 그죠? 투기는 없애야죠, 단기. 저는 이게, 단기 투자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과밀권역, 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 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것. 사실상 수도권 내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안성 등 자연보전권역에 속한 지자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 내 민간 택지 분양권의 전매를 규제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요 지역은 또 이제 또 빨리 저쪽에 땅 사러 가야 되겠네요. 그죠? 아파트 사러 가야 되겠네 또. 안성인가? 여기에 뭐 28평 1억 원대, 1억 원 아파트가 나왔던 1억 1천만 원 아파트가 있던데 안성에. 안성입니까? 하성인가 안성인가 뭐.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분양권 전매 제한을 적용할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국토부가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 규제에 나선 이유는 분양권 취득 6개월 이후 전매를 할 수 있는 단지에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단기 이제 전매를 할 수 있는 그죠. 단기 투기 자금이 그 투기죠. 단기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판단해서 맞죠. 이거는 투기를 하면 안 되죠. 저는 주택 갖고 투기를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는 자기가 투자를 할 수 있어도 투기를 하는 거는 아니죠. 그죠. 이거는 뭐 주식도 아니고 이게. 국토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 택지에서 20대를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 제한 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까 3명 중 4명 중 1명은 그죠? 25% 정도는 이제 투기 자금이라 이거죠. 즉 실수요자들보다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고 청약을 시도한 투기 수요가 청약을 과열시키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본 것이다. 그러니까 투기 수요가 많다 이거죠. 그죠? 지방도 그렇고 지금 분양권 시장에서 투기 수요가 한 25% 정도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없애야 됩니다. 원천봉 씌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투자 목적으로 샀는데 자금이 이제 갑자기 뭐 가시가 기울었다거나 뭐 큰일나 부도가 났어요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좀 이제 그런 이제 사람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집을 살 때 잘 생각해라 이겁니다. 집이라는 거는 그죠 막 투기성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8월 이전 투기 바람 극성 우려도 맞죠 그죠 8월 이전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매 제한 강화가 실수요자들에게는 유리한 것에 동의하지만 오히려 전매 제한이 강화되기 전까지 특정 지역 내 투기 부작용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어쩔 수 없죠. 이거는 그 전에 우리가 법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뭐 3개월 여유는 줘야 되니까 해라 하죠. 그까지 전매 제한 그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최근 대구 중구의 한 민간 분양 아파트의 경우 코로나가 한창인데도 100대 1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100대 1 그죠? 이게 참 무슨 이렇게까지 그죠? 우리가 막 집에 대해서 목매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전매 제한 강화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 수요 근절이라는 점에서 손부리는 없을 정책으로 보인다. 맞죠? 그죠?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되고 투기를 건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기 수요. 저도 투기 수요 건절해야 되고 이거 부동산 주택 가지고 우리가 자꾸 집값 올리는 이 투기 세력들은 없애야죠. 없애야 돼. 예? 그러면 안 돼. 그죠? 돈을 가지고 뭐 상업지는 상관없죠. 상업지는 그죠? 상가를 사가지고 자기가 뭐 도를랑이 먹고 판다는 거는 그만큼 또 세금도 높고 하니까 쉽지는 않지만은 근데 주택을 가지고 내가 자꾸 겪으면 서민들만 불쌍해진다. 우리가 뭐 상업지는 선택된 사람들만 사는 거고 주택은 누구나 다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가지고
투기를 해갖고 바람을 잡아갖고 가격을 올려놓고, 그죠? 또 딴 지역 가서 또 올리고 이러니까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막 급상승을 하잖아요. 그죠? 이러면 안 되죠. 그럼 서민들은 힘들어지잖아요. 내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돈 모아갖고 저기 정도는 내가 살 정도를 모았는데, 그것도 갑자기 또 뭐 한 1억 뛰어버리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수요들은 없애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분양제를 아예 하든가, 그죠? 후분양제를 안 그러면은, 분양받았으면은 입주를 해라 이거죠. 입주를.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앞으로 공급이 더 줄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재고 시장의 비규제 지역 시아파트로 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그죠? 이번 전매 제한 강화 대상 지역에서 5, 8을 분양을 앞둔 아파트 물량은 이미 13만 7,698가구로 올해 연간 공급 물량 23만 7,730가구 약 57.9%에 달한다. 4개월 동안 그죠? 한 57%가 지금 분양된다 안 합니까? 그죠? 이 좀 일찍 나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13만 가구를, 그죠? 이거는 전매 제한이 웃기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죠? 좀 정책을 좀 일찍 해야지. 또 한 발 늦은 정책이 아닙니까? 그래 되면, 그죠? 건설사들이 규제를 피해 8월 이전 미리내기 공급을 실시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제도 시행 시기를 앞당겨 투기적 가수율을 줄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보고 정책을 내더라도 좀 일찍 내든가 그러면은, 이제 13만 가구 이건 어떡할 겁니까? 그렇다고 기사를 하나 더 볼까요? 공선 효과 투기 수요 맞겠다며 전매 금지 예고한 정부, 시장은 글쎄라는 겁니다. 자, 이거 기사는 어떤 내용인가 한번 봅시다. 분양 및 분양권 시장 위축 전망. 자, 분양권 시장이 위축할 전망이다. 실수요자 청약으로 끌어들이려면 자금 문제부터 해결해야. 자금이 그저 문제가 해결돼. 분양가 상한제 시행 맞물려 서울 수요 급증할 것. 세 가지 이제 예측을 한 거죠, 여기는. 부동산 업계에서는 하반기 분양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을 것으로 보는 한편, 분양권에 웃돈을 주는 이른바 프리미엄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수요가 빠지면서 청약 경쟁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기존 시장이 부풀려 있는 분양권이나 시아파트들의 몸값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 이제 8월 이전에 이제 지어진 거는 몸값이 올라가겠다. 분양된 거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것까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죠? 이거는 못하는 갑죠. 그죠? 청약 경쟁률 낮아지는 효과 있을 거.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는, 그렇죠. 당연한 청약 경쟁이 낮아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위축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도 전매 제한이 나오고 청약이 감시 위축되는 듯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엔 경쟁률이 높아졌다며, 인천 금단 신도시 재작년에 전매 제한이 강화되고 미달되는 단지도 나왔지만 이제는 인기 청약 지역이 됐다. 참, 이 청약 그죠? 시장이 우리나라 지금 무섭습니다. 무섭게 그죠? 청약 시장이 지금 가열되어 있습니다. 좀 그죠? 느긋하게 집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자꾸 올라가면은 조급해지잖아요. 그죠? 조급해지니까 자꾸 빨리 사야 된다면 무리하게 이제 대출을 또 이제 막 내가 해야 되는데, 뭐 돈이 되는 사람은 대출 억지로 내가지고 하겠지만 이게 나중에 또 폭탄으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근데 서민들은 또 대출도 안 되니까 이거 뭐 그림 앞에 떡 아닙니까? 그죠? 실수요자들이 청약에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는 자금 문제가 가장 크다. 실수요자들이 우리가 이게 자금 문제가 가장 크다 아닙니까? 그죠? 규제 지역에서는 대출을 제한하고 비규제 지역에서는 분양가를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는 전망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게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실수요자가 그죠? 자기 또 대출이 규제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거 할 수도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워요. 공급시장은 틀어막고 있으며 기존의 분양권들이나 시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공급이 부족하니까 일단은 모든 거는 공급이 니다 공급이 부족하면은 어떤 정책을 내놔도 피해가는 수는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투기 자금들이 이제 기존의 분양권들이나 시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높다. 이러면 또 그걸로 돈이 몰리겠네요. 그죠? 자, 청약 수요가 서울로 집중되면 오히려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답니다. 수요가 서울로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7월 말부터 분양가 상한제 시행된 데다
8월부터 수도권에서 분양가 전매가 금지된다면 수도권에서 분양을 받을 매력은 떨어진다고 봐서다. 이제 수도권하고 같은 이제 조건이 되어 버리니까 다시 자금이 서울로 갈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방하고 수도권, 서울 이게 다 똑같은 정책을 해버리면은 돈은 수도권으로 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일부에서는 무주택자들이 민간보다 공공분양으로 쏠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공공분양으로 그저 갈 수도 있겠다. 공공분양으로 이제 돈을 몰고 가기 위해서 정책인가?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는 거죠. 공공분양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업계 관계자는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을 대안이나 보험적인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서울에서 더 사고 좋은 조건으로 아파트가 공급되는데 수도권에서 굳이 분양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냐. 그죠? 그렇지요. 이 말이 맞죠. 그죠? 서울에서 더 싸고 좋은 조건으로 아파트가 공급되는데 수도권에서 굳이 분양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제가 그래서 항상 모든 정책의 끝은 지방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에서 그 이하 용인 가기 전까지 그죠. 예? 거기까지만 우리가 보통은 가격은 안 빠지지만은 잘 안 빠지지만은 저쪽에 수원 뭐 인천 일산 그 다음에 뭐 왼쪽 편에 수도권 좌측에 보면은 이쪽은 결국엔 이게 시장이 다시 안정화되면은 다시 수요가 빠진다는 거죠. 제 말이. 그러면 나중에 그때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제 출처상 나는 거죠. 그 기존에 부정받은 사람들이 출처상 나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이 시장은 계속 그렇게 그렇게 돕니다. 그렇게 도 옛날에도 수원에 가격이 팍 올랐다가 팍 꺼졌다 아닙니까? 그죠? 다행히 내 지인은 내가 서울 빨리 가라 해가지고 수원에 집을 팔고 서울로 가가지고 지금 더블 치고 있지만은 서울에서 청약 경쟁률이 높아진다면 대기 수요들이 서울 전체 시장이나 기존 구축들로 옮겨가 시장 전체를 들어올 수 있다는 전망도 덧붙였다. 그렇죠. 분양업계는 바빠졌다. 연초 청약 홈 개편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올해 분양은 이달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분양시장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전매 제한 강화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하반기 예정된 분양들도 상반기로 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래 되니까 하반기에 돼 있는 거를 빨리 당겨 이제 분양하겠다. 그죠? 분양업계는. 분양권 상담과 매매를 전문으로 했던 떴다방들은 아직 소식들을 전해 듣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프리미엄 시장이 위축될 것을 감안해 기존 분양권 거래에 열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항상 이런 투기 세력은 있다. 떴다방이 투기 세력 아닙니까? 부산에도 옛날에 떴다방 많이 내려왔죠. 그죠? 서울에서. 그때 분양 막 몰려갖고 막 샀는데, 분양 받아 실제로 피가 뭐 엄청 분다 생겼는데, 안 붙고 막 빠지고, 이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지방 부동산 건설사 위축될 우려도 항상 지방은 을입니다. 지방은 을로 지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항상 지방 부동산은 건설업계에서는 수요자들의 선호에 따라 청약 성적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일군 건설사나 이른바 브랜드 아파트에는 수요자가 몰리지만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건설사들의 아파트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전망이다. 지방건설사의 타격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방광역시가 포함되면서 시장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나 대전, 광주 등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상당수가 분양권 전매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 이게 보세요. 대구, 대전, 광주에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거래되고 있다니까. 이게 다 투기수요면 투기수요. 누가 받겠습니까? 수도권에서 와가지고 치고 빠져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지방은. 거품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러한 수요로 인해 지방시장이 관심받는 효과도 있었다는 평가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 거품이 끼는 건 안 좋죠. 지방도 그죠. 지방도 거품이 끼지 않지만은 서울은 전체 전국이 다 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거품이 끼는 거고 지방까지 거품이 끼면 안 되는데 위축되니까 이 또 문제 시장이 위축되니까 그죠. 이게 참 그래서 이 자꾸 규제를 자꾸 하면은 저는 규제가 좋은 법은 아닙니다. 이 규제 속에 피해 나갈 것도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지방들이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지방이. 울산의 경우 지난달 남구를 끝으로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벗어났다. 이제 시장 침체에서 벗어나려는데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라는 시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요번에 우리가 이 규제라는 정책이 결코 이게 정부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투기 세력이라는 거는 있단 말이다. 무조건 있어요. 근데 투기 세력이 가장 활개를 못 치게 하려면은 규제를 안 해야 됩니다. 규제를.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모든 시장 가격이 형성됩니다. 물론 특정 지역에 자꾸 올라가는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타 지역을 그죠, 강남 지역 외의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방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수도권 이제 카메라 정책을 조금 이제 벗어나는 정책을 해야죠. 그죠? 지방을 그죠, 좀 이렇게 발전시키는 정책으로 정부가 해야 할 때, 수도권은 어차피 세금이 많이 거치기 때문에 자기 자체 돈으로도 충분히 자기 지역에 발전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방은 좀 많이 지원해줘 갖고 좀 산업을 계속 발전시키고, 지방에다가 산업을 발전시키고 학원, 학교, 뭐 산업, 이런 첨단 산업들을 발전시키면은 당연히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인구만 줄여도, 예, 수도권 가미라 정책은 해소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방에 직장이 없는데, 번듯한 직장이 없는데 왜 수도권으로 안 가겠습니까? 수도권을 갈 수 있으면 다 가려고 하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가는데. 그러니까 수도권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거를 또 규제로서 집값을 눌리려고 하면 안 돼. 공급을 해야죠. 공급을. 예? 공급을 하는데, 수도권 그죠, 서울 근처가 우리나라 인구의 50% 정도 되니까 자꾸 이 표 때문에 수도권 위주의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럼 정치라는 거는 대의를 가지고 해야지. 대의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짜야 되는데, 그 소인배처럼 표 한 표 한 표 표를 갈구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정책 때문에 나라가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투기 세력을 저는 이제 너무 차단하는 건 좋은데, 이런 규제책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것보다 시장은 그냥 가장 자유로울 때가 가장 안정된 가격을 형성하는 겁니다. 예? 가장 자기가 살만한 지역에 가서 사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우리가 강남 지역에 자꾸 부자들이 들어가니까 도로도 좋게 해주고 전철도 많이 뚫어주고 뭐 지하화 사업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데는 그만 발전하게 그냥 나눠 패시에 나눠, 다른 지역을 그저 뭐 도로 뚫어주고 지하철만 전철 만들어주고 이러면은 분산될까요? 분산을 해야죠. 분산을. 다행히 부산은 한 지역이 핵심으로 뜰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분산이 가능하지만, 서울은 지금 강남이니까 강남을 자꾸 더 발전시키니까, 강남 위주의 정책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도권, 서울, 그죠? 젊은이들이 다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직업 구조, 정책 구조, 나라 구조, 이런 것들이 다 문제죠. 그래서 빨리 그런 대의명분에서 지방으로 이전 뭐 이래 하는 것들도 좀 가감하게 하고, 가감하게 해야죠. 가감하게. 정부가 늘 대통령이 세종으로 가세요. 세종 대통령이 청와대를 옮기세요. 막 옮기, 공무원들이 지방에 가.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이 갑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라 돈으로 쓰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빌부터 갖고 사업을 하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쓰는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 밑에 들어가야, 그 공무원들 밑으로 같이 이제 따라가야 되니까, 지방으로 공무원들만 보내면 다 따라갑니다. 그죠?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 공무원들을 없애고 그냥 서울은 경제 중심 도시만, 뉴욕처럼 경제 중심 도시를 만들어 놓고, 뭐 행정 도시는 세종, 그 다음에 무슨 교육 도시는 부산, 사법 도시는 뭐 이래 갖고 옮기세요. 옮겨. 예? 금융 도시, 그죠? 금융은 부산, 음? 그렇게 또 이제 교육 도시는 서울이 금융입니까? 서울은 경제, 금융은 부산,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교육은 지금은 제 공무원들이 갈 수밖에 없고, 공무원들이 중앙은행하고 이런 걸 다 옮겨 보시죠. 중앙은행, 그 다음에 뭐 금융감독원 이런 거를 저
부산에 다 옮겨보세요. 다 옮겨가지. 쓰는 돈이 얼만데. 행정부, 그죠? 이런 거 뭐, 옮겨가면 되죠. 기획부는 그죠? 세종을 가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항상 이 규제책은 끝이 없지만은, 결국에는 지방이 죽는 꼴이죠. 지방이 어떤 정책을 내놔도 지방이 죽는다는 겁니다. 지방이 손해본다는 건. 그렇지만 저는 투기 수요가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투기 수요는 잡고 가야 될 것 같고, 투자는 뭐 막을 수 없죠.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내가 정당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제 부를 취득하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근데 투기 수요는 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